반갑습니다. 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의 HSRP 설정에서 사용했던 토폴로지와 똑같이 기존의 토폴로지에서 인터넷 구간에 있던 장비를 DHCP 서버로 설정을 하여 내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자동으로 IP 주소 설정을 받아오도록 패킷트레이스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하기 전에 이 DHCP와 DHCP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보게 되면 맨 먼저 PC가 전원이 켜지게 되면 PC의 NIC를 통해서 DHCP 디스커버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팅 되게 됩니다. 이 DHCP 서버를 찾아서 IP 주소를 요청하는 탐색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 그리고 IP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 이러한 것들을 할당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인 DHCP 오퍼 메시지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퍼 메시지를 서버로부터 받은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보내온 주소 구성에 대해서 이 주소를 사용하겠다 라는 메시지인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서버는 긍정응답인 DHCP Acknowledgement ACK 메시지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게 되고, 이렇게 DHCP 관련 메시지가 Acknowledge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는 자동으로 서버의 설정대로, 구성 내용대로 주소 설정을 받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외부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원활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DNS 서버의 주소,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소들의 구성값을 이 서버로부터 받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DHCP 서버의 역할이 되고요. 현재는 시스코 라우터가 DHCP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있는 만약에 시스템이 PC도 상관이 없고 서버도 상관이 없고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도 이 DHCP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든 리눅스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설정이 간단하여 미리 DHCP 서버 역할을 하는 라우터에서 서버 설정을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버의 내용이 보면 쇼런을 통해서 서버 설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onfig 모드에서 IP DHCP 풀 해서 요거는 DHCP 범위의 정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는 에듀시어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관리자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으로 이 DHCP config DHCP-config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옵션은
클라이언트들한테 할당한 대역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현재 110.0에 25.25.25.0이라는 것은 110.1번에서 110.254번까지 할당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디폴트 다시 라우터, 당연히 라우터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페이스의 IP가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겠죠. 현재 토폴로지에서는 110.1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DNS 서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4가지만으로도 클라이언트는 적절한 IP 주소 구성을 할당을 받아서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이 컨피그 모드에서 IP DHCP excluded-addres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주소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주소는 이 시작 주소가 되고요. 스타트 어드레스가 되고, 뒷부분에 나오는 주소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자, end 어드레스. 자, 끝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2번부터 10번까지는 클라이언트한테 할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외를 시키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DHCP 서버에서 excluded address로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는 일반 클라이언트들한테 할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몇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IP DHCP excluded address와 맨 처음 풀 해서 이름 적는 부분은 config 모드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받아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미리 다 지워놨습니다. 지워놓고 현재 스태틱이 아니라 DHCP 서버로부터 받아올 거니까 DHCP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현재 110.12번을 받아왔네요. 게이트웨이 주소는 1번, 그리고 DNS 서버는 8.8.8.8. 이 서버에서 설정했던 내용 그대로 받아오게 되고, 옆에 있는, 위쪽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도 미리 받아놨었는데요. 110.11번을 할당을 받아서 왔습니다. 자, 물론, 주소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100점 네트워크와 통신을 해보게 되면 100점 100 정상적으로 통신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100점 200 100점 200으로도 핑을 때려보면 자, 정상적으로 통신이 100점 200은 아직 설정을 안 했죠. 밑에 아래쪽은. 자, 이렇게 DHCP로 할당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대부분 다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DHCP로 받아오는 IP들을 유동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의 반대로 스태틱으로 설정해서 관리자가 직접 지정하는
고정 IP가 있겠죠. 그죠? 고정적인 것. DHCP는 고정적이지 않은 것. 자, 고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DHCP가 클라이언트들한테 IP 주소 대역들을 할당을 할 때 리스라는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대 기간에 따라서 임대가 만료되거나 혹은 주소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안 됐던 200번 PC와의 통신도 될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정확하게 통신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서버에서 만약에 윈도우나 리눅스로 설치되어진 DHCP 서버라면 여러 가지 로고나 메뉴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라우터로 DHCP 서버를 구축을 했을 경우에 자, show IP DHCP라는 명령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음표 해보게 되면 자, 바인딩은 어떤 IP들이 할당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되고요. 컴플리션, 충돌이 일어나는 IP 주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컴플릿 테이블에 혹시 어떤 IP 주소 목록이 있으면 그 충돌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IP 주소는 충돌이 일어난 주소는 할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풀어 정책 이름을 할 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릴레이라는 게 있네요. 릴레이. 자,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110.0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DHCP 서버 설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요 밑에 120.0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죠. 서버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PC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있는 PC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PC에까지 이렇게 IP 주소를 정상적으로 할당을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DHCP 중계 서비스, 릴레이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후티와 떠나는 네트워크 여행을 마무리하고 GNS로 실습을 할 때 릴레이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바인딩 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바인딩. 자, 바인딩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 자, 110.11, 110.12 두 개의 IP가 이런 맥 주소를 가진 장비한테 할당이 되어졌다라는 거고 타입은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아직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드가 채워지지 않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컴플릿은 당연히 지금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 컴플릿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목록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면 110.1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죠. 이 게이트웨이 주소는 다른 데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플릿 테이블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고요. 자, 그거 외에 풀
자, 풀 해서 물음표 하게 되면, 제가 eduShare라고 풀네임을 줬는데요. 자, eduShare 풀에 대한 DHCP의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현재, 이렇게 서브넷 사이즈, 토탈 어드레스, 그리고 현재 임대되고 있는 주소가 2개가 있고 제외되어진 주소가 1개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제외된 주소가 1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2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제외되도록 excluded address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과 gateway 1번이 자동으로 제외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요. 자, 나머지 현지의 주소 범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똑같이 간단하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위에 나왔던 옵션들 중에서 릴레이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설정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옵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선 설정만으로도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보려면 자, 여기서 물음표를 하게 되면 자, 디폴트 라우트는 게이트웨이 주소 설정하는 거, DNS는 DNS 서버 설정하는 거,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할당할 범위를 설정하는 게 되고요. 도메인 네임은 도메인 네임을 설정할 때 하는 거, EXIT는 풀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고요. no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게 되겠죠. 자, 그거 외에 옵션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옵션 명령어를 사용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물음표 해보게 되면 옵션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옵션 코드는 만약에 리눅스나 윈도우 시스템을 통해서 DHCP 서버를 구성을 하게 되면 확장 메뉴에 이러한 옵션 코드들이 있습니다. 윈스 서버라든지 NTP 서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보여지진 않지만 리스라는 임대 기간을 또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부분은 디폴트 값으로 활성화되어져 있지만 DHCP 설정을 다 끝난 다음에는 서비스 DHC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DHCP 기능을 구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정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컨피그 모드에서 이건 제외시켜 주는 거고요. 제외시켜 줄 계획이 있을 때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P DHCP 풀에서 이름을 적고 할당할 대역,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 DNS 서버의 주소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쭉 가게 되면 이 서비스 DHCP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서 되어져 있는지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크게 안 해도 되는데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DHCP 명령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 DHCP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의 동작 방식과 실제 라우터에서 이 DHCP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후에 클라이언트들이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와서 통신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DHCP 서버에서 show IP DHCP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서버의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로그를 보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DHCP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심화학습을 진행할 때는 DHCP 릴레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같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좀 해주셔가지고 콘텐츠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